자,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지지난주니까 벌써 이제 9일 전 상황인데 잠수함에서 이제 SLBM이란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꼭 30km 비행에 관련해서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얘기가 있네요. 저희가 CG를 만든 거 있는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네. 6가지를 들어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저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확인해 보니까 네. 비행기가 이제 자세를 잡아가지고 사출이 되고 나면 미사일이 이 궤도를 잡아가지고 그 일정한 궤적에 의해서 유도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단분리, 1단 분리, 2단 분리를 하고 목표 지점에 가서 이제 재진입을 해야 되고 3,000km 이상 넘어가니까 대기권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저거로 봤을 땐 단분리도 안 되고 폭파된 것 같다. 몇 조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판단해 보면은 북한의 주장 6가지가 다 맞는 게 아니고 일단 잠수함에서 물 밖으로 사출하는 건 성공한 것 같지만 이 자세를 잡고 원하는 비행 궤적을 따라서 궤적을 유지하는 거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할 때 최대 발사 심도에서 했다 그러는데 잠수함이 3,000톤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0 내지 15m에서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1,800톤이나 2,000톤에서 3,000톤의 잠수함을 만드는 건 상당히 뛰어넘는 또 한 대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것 중에 결정적인 잘못된 게 설정된 고도에서 그 핵 기폭 장치의 동작 정확성을 검증했다 그러는데 저것이 북한 말대로 핵 기폭 장치를 검증하다가 폭파한 거라면 대단한 성공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사단 미사일 3발 내리 폭파한 거나 지난달 노동 미사일 폭파한 걸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기술에는 안 와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을 좀 두둔하는 표현 비슷한 것을 좀 해보면은 다른 평가를 갖고 다른 평가를 한다 그러면 첫째 북한이 해안선에서 수십 킬로미터 밖에 관측선을 띄워놨다. 미사일이 관측선까지도 못 갔다. 그래서 실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데 관측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300km를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 그러면 관측선을 까지 못 가도 당연히 못 가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배가 격침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미사일이 마지막 부분에서 폭발한 게 아니고 북한이 주장한 대로 핵기폭 장치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이 처음부터 연료를 적게 넣었기 때문에 연료를 다 쓴 미사일이 폭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핵기폭 장치를 북한이 폭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런 가능성을 제가 제기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잠수함에서 30km 날다 터졌다는 것이 이제 성공으로 볼 것이냐 실패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셨거든요. 자, 그럼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45도 각도 정도로 날아가는 미사일과 관련된 얘기인데 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얘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물속에서 올라올 땐 사출이 돼서 고압가스로 올라왔습니다. 지도에는 땅에서 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어쨌든 점화가 돼서 올라갔는데요. 우리 나로 발사하신 거 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1단, 2단 분리가 단분리라 그러고 북한에서는 그건 계단 분리라 그럽니다. 용어가 좀 다른데 이 단분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지상에서부터 100km로 올라가면 그까지는 대기권이라 그러고요. 그 바깥은 대기권 바깥이라 그럽니다. 통상적으로 단분리는 대기권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리로 30km 몇 개 못 갔기 때문에 고도는 도저히 100km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분리가 될 때는 이제 우리 나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아가다가 뒤에 게 툭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 게 불이 붙어 날아가는 구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둘이 분리될 때 불이 없이 딱 냉분리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번에 열분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열분리가 미사일 기술로 보면 훨씬 더 발전한 기술입니다. 열분리를 했다 그러면은 저걸 레이더로 잡을 수 있는데 없거든요. 근데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서 터졌는데 열분리도 안 하고 터져버렸는데 뭐 자기는 기폭체계가 터졌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김정은한테 허위 보고를 한 거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김정은 너 속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한 3가지 수단에서 저것을 관측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레이더에서 포착을 하면 궤적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궤적을 보면 이것이 정상 비행인가 아닌가 레이더 미사일의 비행인가 알 수 있고요. 네. 단분리를 하면 다시 또 소용과 연기가 성광이 크게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상이나 쏴라 그래가지고 영상이나 음향을 탐지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교신을 우리가 탐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봉합했을 때 국방부의 발표는 30km 나간 게 정상적인 비행 궤도에 의해서 나간 게 아니라 심지어는 단분리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굴에서 나오는 판단을 종합해 보니까요. 우리가 네. 지금까지 무수단하고 북극성은 같은 R-27에서 나온 미사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에서 네, 분리되어 온 R-27에서 거죠? 무수단 지상 발사, 잠수함 발사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이번에 북한이 열 분리를 시켰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무수단은 분리가 없습니다. 일단 네. 로켓인데 이번에 열 분리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쪽에서 판단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네. R-27이 아닌 별도의 미사일이구나. 그리고 무수단은 기본적으로 액체 연료인데 이번에는 북한이 고체 연료를 쓴 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뭐 북한 주장을 토대로 한 거긴 하지만은 북극성, 즉 SLBM은 무수단과 다른 미사일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한테 허위 보고를 했느냐 네.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허위 보고냐 아니면 김정은한테 정상적으로 보고했는데 김정은이가 거짓말로 언론 보도를 하라고 네. 얘기했느냐. 둘 다 이론상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 북한에서 허위 보고를 하면 잠깐 죽습니다. 아, 죽습니까? 그럼 목숨 걸고 허위 보고할 이유가 별로 없죠. 내가 볼 때는 네. 있는 대로 보고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네. 좀 뻥쳐서 네. 또 과장해서 성공한 것으로 보도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북한에서 뭐 허위 보고라는 게 공직 사회가 있는 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그 가능성보다는 잘 들은 김정은이 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지시했을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인정합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세계니까. 근데 네. 그 무수단 같은 경우는 쏘고 또 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과거에 나로호를 쐈을 때 1차 실패, 2차 실패하고 난 다음에 네. 한 1년 이상 기간을 둡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북한이 이번에 보면 계속 쏴요. 그렇게 되면 원인도 모르고 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상적으로 돌아간 나라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뭔가 조급증에 걸려 있고 판단 국가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잘 보시면 이번에 그 미국의 노라드에서 북한이 이번에 무수단 쏜 거는 위협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또 네. 떨어뜨렸는데 이걸 잘 보시면요. 지금 미국과 한국,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네. 과거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미국이 스타워즈라는 개념으로 암즈 레이스, 군비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미국이 스타워즈 이 ABM 만든다고 하니까 소련이 따라가다가 경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딱 보니까 미국과 한국군이 자, 진실, 니들 이거 실력 안 돼 공개하면요. 재검증하니까 증명해서 또 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리의 고도의 심리전에 걸렸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달러를 그나마 없어진 달러를 엄한 데 쓰도록 만든다. 무기도 쓰고 저렇게 네. 되면 계속 실패하게 되면 나중에 네. 치금치금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판 11.6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첨언하면은 토요일 날 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네. 연합사령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김정은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이런 미사일 사건 같은 거 보고 네. 그런 거를 좀 지적하는 발언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의 미사일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북한으로서는 돈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해서 능력이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긴 한데요.